돈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 마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은 그것의 책임이 네가 만들어낸 것이야 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내 관점이 바뀌었을 때 정말 돈 걱정이 사라지는가, 내가 훨씬 더 좋아지는가, 요런 것들에 초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의 외부의 힘은 뭐냐? 나는 돈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나는 어떻고 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키나 몸무게가 어떻고 인맥이 어떻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인 거죠. 여러분 사는 지역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산다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지금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럼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원리가 여러분이 세상을 묘사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세상은 어떤가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나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중산층이에요? 아니면 평균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상위 0.1%의 사람이에요? 나는 중간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중간이에요? 중간보다 못해요? 아니요, 나는 저 바닥이에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대답들은 다 각각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면서 살아왔구나라고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네, 어느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네에 대한 답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생각이, 내 관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나는 지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고요. 영적으로는 어느 정도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인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산다는 의미가 돼요. 여기에서 잠재의식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어떤 것이냐? 잠재의식이라고 했을 때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내 외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마음의 힘, 생각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든 책들이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무의식의 어떤 생각이 나의 외부적인 생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돈 걱정을 한다면 돈 걱정을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놓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다 내가 잘못한 거로 되지 않느냐, 기분이 나쁘다. 만약 내가 바뀐다면 어떨까? 이것들이 외부의 어떤 룰들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하는지, 내가 내 권리를 지킬까 말까, 내가 더 많은 풍요를 내 삶에 가져올까 말까를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이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써나갈 것인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관점이. 누가 나를 뽑아줘야 되고, 누가 나를 선택해줘야 되고가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야.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 남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내가 요리를 했는데 막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데서 요리를 해서 아무리 내가 요리를 열심히 해도 맛이 이상해. 막 바람 때문에 불도 이상하고 뭣도 이상하고. 근데 나만의 공간에서 내 힘으로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라면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들을 언제 관리하나요? 내 생각들을 언제 돌보고 있나요?
여러분은 오늘 24시간 중에서 내 생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양분을 준 것, 쉬게 해준 것, 그리고 내 편안하게 햇빛도 받고 풀을 뜯을 수 있게 그 시간들을 충분히 주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발길 닿는 대로 절벽으로 몰고 갔다 시궁창으로 몰고 갔다가 물에 빠지고 힘들고 험난하게 업앤다운 심한 상태로 그냥 나를 방치했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크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오늘도 비난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라고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힘이 있는데 90은 나를 욕하고 혼내고 나를 막 뒤흔드는 데 쓰고 10을 낭떠러지로 가게 써봐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현상유지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나에게 비난을 하지 않겠어. 나는 나를 용서하겠어. 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나는 나를 고귀한 생각으로 채워갈 거야. 라고 또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고귀한 생각들로 채워갈 거야. 고귀한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 간단한 질문 하나로 이 사람의 관점을 확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뭘 원해요? 라고. 당신은 뭘 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들 있죠? 돈 걱정이 하에 없고, 경제적 자유가 있고, 시간이 풍부하게 있고, 가족들도 편안하고, 내 사업체도 잘 운영되고, 나는 조금 편안하게 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싶어요. 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냐?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요? 예요. 지금 당신이 보는 세상이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뭔가 고쳐져야 될 더러운 나쁜 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소원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졌을 때 그때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보나요? 세상이 되게 아름답고 로또 복권을 100억을 만약에 맞았다고 해 봐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나는 세상을 부당하고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점으로 볼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게 많아? 이렇게 내가 가진 게 많아?'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겠죠. 똑같은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은 세상을 훨씬 더 장밋빛으로 묘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을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라는 모습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당신의 고귀한 소원들이 현실이 되었다면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만약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를 안다면 지금부터 내가 훈련하고 봐야 되는 세상은 바로 그 세상인 거죠. 왜? 내가 보고 듣고 믿고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집어넣은 그 세상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어떨 때는 유치원생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잘 못하고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발달했고 사람의 마음을 본다든가 영적인 어떤 기도를 하고 몰입을 한다든가 하는 거 되게 발달했고 또 그림 그릴 때 집중하는 능력은 발달했고 근데 육체적으로 뭔가를 막 하는 거 운동을 잘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이제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여러 개의 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개의 나를 다 선입견을 빼고 '아니야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라고 다시 새로운 나를 선택하는 힘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상상 속에서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생각 그 현실에 충분히 머무르잖아요.
머무르게 되면 어떤 결실을 맺냐? 나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안에서 밖으로 계속해서 이 상상이 현실화가 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 내가 원하는 그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내 생각들에게 계속 좋은 먹을 것을 주세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 바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 말을 하다 보면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해지도록 내 안에 가득 찰 것이고, 내 안에 가득 찬 그 생각은 반드시 나의 현실을 바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떼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나요? 아니면 먹을 만한 풀이 많은 동산으로 끌고 가고 있나요? 우리가 신을 닮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뒤에서 네빌 고다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불러.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불러. 그러니 그 믿음에 따라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생겼고, 달이 있으라 하니까 달이 생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선택한 사랑받는 아이들이잖아요. 신의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신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따라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이지 않는 건데, 내가 이미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모습,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 기타 등등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부른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미래 속의 나를 땡겨와서 생생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 상상 속에서 보고 싶은 걸 보고, 그리고 입으로 계속 신을 닮은 메시지들을 전달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불러.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신을 모방하게 되는 거고, 신은 우리가 신을 모방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삶을 만들어 줄 거예요. 나는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일 거야. 나는 상상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불러낼 거야. 나는 계속해서 신을 따라할 거야. 이렇게.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양떼가 막 흩어질 때 그 양들이 막 뚝뚝 떨어져서 죽게 두지 말고 잘 인도하는 것처럼 내 생각들이 막 넘어갈 때 그 생각들을 바라보고 이쪽이야 라고 안내해줘서 양지 바른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오늘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충만함,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난 인간에 불과해. 한계의 그물에 걸렸어.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 여기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